즉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한국여성 지도자문화 편찬사업이 국민참여기념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신 평화통일 실천운동주의자 100인을 선정해서 후세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동력자원이 되어서 디지털 휴먼 시대에 평화통일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18대 회장님으로 당선되신 김호일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박사님 당선 소식을 듣고 회장님 모습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소나무는 항상 푸르기 때문에 사시사철 거기에서 회장님의 그 기상을 제가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용기, 기대, 불굴의 정신 이런 게 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나무는 그 등급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래서 회장님의 그 덕성도 보고 인품을 제가 보게 됐어요. 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그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고향 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 아이스케이크 사라고 외치는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하고 아주 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아주 가정교사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하지 않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가훈을 제가 세우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랬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국회의원 3선을 하던 200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는 시기라서 육감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빠를 것이고 노인 문제가 앞으로 큰 정책적인 이슈고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회의원 여야 간에 100여 명의 찬동을 받아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하고 또 회장을 맡으면서 TV나 라디오에 대담을 하면서 노인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신문 잡지에 기고를 하면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니까 지금 꼭 만 20년 이상을 노인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그만둔 이후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옥수동 아파트에 그 경로당에 가입을 하려고 문의를 하니까 경로당이 창립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명단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널끔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정겹게 지내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예를 실어서 35명의 호응을 받아가 우리 아파트 경로당을 창립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또 회장을 맡아라 해서 내가 경로당 회장을 맡아서 좀 더 우애롭고 대화가 있고
정겨운 그런 그 아파트 분위기와 경로당 분위기를 만든 보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대한노인의 회장으로 나서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신 분이니까 대한노인을 좀 이끌어주라 하는 권유를 받고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에 2014년에 실시된 제16대 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5명 후보자 중에 차점으로 2등을 하고 낙선을 하고 2017년에 꾸준한 노력 끝에 또다시 17대 회장 선거에 나섰는데 또 몇 표 차이로 낙방을 하고, 이번 작년 10월 19일 날 제18대 노인회장 선거에 나서서 5명 중에 거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대한노인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 20년 동안 노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전국의 노인의 각 조직을 또는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노인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대안들이 많은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정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노인들이 좀 더 안정되고 노후가 행복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슬로건도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는 백세 시대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연금을 받는다든지 노후가 준비된 사람은 20%가 채 안 되고, 기초수급자에게 30만 원 정도를 주다가 올해는 한 70% 정도의 노인에게 30%를 줍니다만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갖고 자기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노인회가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에게 벌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노인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건강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문화생활을 많이 하면서 엔돌핀이 좀 생기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인회는 노인 일자리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일에 주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일에 대한 더욱더 배가적인 일을 하면서 앞으로는 문화 체육 쪽에 여러 가지 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전국 체육대회가 있고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있듯이 전국 노년체육대회도 열어서 앞으로 노인들이 운동을 생활화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9988-234라는 말처럼 건강하게 사시다가 운명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수명을 높이는데 주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각종 스포츠 종목을 노인한테 적당한 운동을 권장을 해서 노인들이 운동을 생활하도록 만들고 문화 예술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이 되도록 만들어서 늘 엔돌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의 회장으로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북 간에도 노인들의 그렇죠. 그 화합을 먼저 이루고 남북 노인연합회를 결성하면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분위기도 화합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세계적인 노인연맹체를 만들고 세계 노인 올림픽 대회도 개최하는 등으로 노인이 주도적으로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삼선 국회의원을 만들고 또 삼선 국회의원 이후에 또 목사 안수까지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세계가 화평의 세계, 화목한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라고 저한테 그런 큰 사명을 주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매일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광폭하고 듣던 중 아주 반갑고 남북관계 또 세계화 문제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한 방안은 어떡한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부가 노인들한테 기초수급자한테 30만 원을 주는 정도에 거치다가 올해부터는 한 70%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3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노인들도 하루에 최소한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은 꼭 필요한 용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에게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월 100만 원 정도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그런 시대를 빨리 꼭 달성을 해서 노인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자살을 하고 하는 이런 불행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볼 때도 대한 노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유능하고 근대화의 여건들이 다 모여 있는 보물창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장님께서 각계각층을 통합할 수 있는 큰 역량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 진보가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아주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자가 없고 그거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력이 없는 것을 런저가 안타깝게 여겨왔는데 노인들은 연령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른이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은 늙을로자 노인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래서 제가 앞으로 노인이라는 단어도 해인으로 바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그런 평행선을 좀 더 조정하고 화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의 국민 총화를 이루고 남북 간에도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우리 노인회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급 인력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일 관계, 남북 관계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서 회장님께서 어떤 특별 기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리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회장님한테 그런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일본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이웃되어 있는 나라인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오랜 역사 속에 전쟁도 한다, 침략을 한다는 충돌도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고 세계 두 번째 경제 강국이 또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은 구원이지만은 지금은 현실인데 일본과 우리가 설린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싶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강국이 되어질 때 일본한테 사과도 받기가 쉽지, 일본보다 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강국 보고 무릎 꿇어라 한다고 그게 꿇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발톱을 좀 숨기고 마음이 쓰라리라도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설린 우호관계로서 일본을 대하고 일본을 가까이 하면서 빨리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본과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일에 우리 노인회가 앞장을 서고 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하려고 하고, 남북 문제도 서로 대립관계를 좀 완화하고 먼 미래의 그 화평을 생각하면서 북한의 노인단체와 서로 민간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위정 당국자들에게도 화평을 권유하고 이래서 한반도가 평화 분위기가 보장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노인회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셨습니다. 그동안에 회장님의 인생관이라든가 어떤 철학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이웃과 그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 사회가 화평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과거 재래식 동네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아파트라는 이런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을 모르는 그런 살벌한 시대가 지금 되어졌는데, 이런 공동주택 시대에서도 옛날과 같은 그런 이웃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복원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좀 주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복지통일당도 창단하시고 총선도 치르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00년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0년간을 위해서 2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곳을 북구, 삼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꼽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좀 더 행복해진다면은 우리 사회가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한국 그 복지당에 우리 노인 정부가 그 가담을 하고, 그 한국 복지당을 중심으로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사회적인 약자가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자체 선거에는 그 한국복지당 출신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많이 후보를 내고, 또 지방의회 의원 출마도 많이 시키고, 또 노인 유권자들이 한국복지당에다가 거의 다 투표를 하도록 그런 권유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문제와 사회적인 약자의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많이 배출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빨리 복지국가가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평무도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무도에도 전력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아낌없이 하려고 합니다. 노인 행복지대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 또 이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 노인은 자기가 원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노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세월이 나를 만 65세 이상으로 밀어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이런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세월이 만 65세 이상을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나는 노인의 정혜원이 되는데 64세는 1년 후에 노인이 되는 것이고 63세는 2년 후에 노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돌잔치를 크게 하는데 돌잔치가 뭐냐 64년 후에 노인 되는 기념잔치다 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만 65세 이상은 노인의 정혜원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는 1년 후, 2년 후 또는 64년 후까지 노인이 되기 위한 예비 노인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전 국민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의 정혜원이고 나머지 연령은 예비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노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노인 문제가 잘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노인이 되고 난 이후 다시 말하면 은퇴한 이후에 내 생활이 안정되고 복되도록 되는 제도가 구축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노인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문제가 결국은 은퇴 후 내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잘 수립되는 것은 나의 노후가 잘 안정되도록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인 문제는 노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 문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